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텔레그래프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시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코아카라는 개인 유튜버의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시아란 라이선스라는 분이 6시간 전에 웹3 게임의 현재 아시아 게임 지배 중요 뎁 라더 이렇게 했네요. 뎁 라더에 따르면 아시아는 17억 명의 게이머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게임 수익이 720억 달러 이상인 중요한 시장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커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코인 텔레그래프의 이 커툰, 이 콘솔인가요? 이 게임 어떤 게임기, 그 손으로 하는 게임기. 오늘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금 보이시나요, 혹시? 자, 그 다음에 이 배경에 있는 이 블록체인. 이게 참, 블록체인과 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커툰인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사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웹3 시장의 잠재 가능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이 커툰 제작자가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금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이미 게이머와 게임 수익의 대부분을 자랑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3 게임 산업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종특적인 특성이 있다면 이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를 압도를 합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어떤 나라적 특성이 있죠. 그런 분야 자체가 사실 영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지의 세계로, 그 당시만 해도 땅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을 시절에 바다 끝에는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도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땅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종특적인 특성이죠. 그게 부정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게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종특적인 그런 특성이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 수학을 엄청 잘하잖아요. 종특적인 특성입니다. 그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분명히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서 이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17억 명의 게이머가 있다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산업과 이 게임 산업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뉴스거리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석 플랫폼 뎁 라더의 4월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에는 17억 명 이상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플레이어의 55%를 차지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글로벌 게임 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 이게 참 역설적이기도 하죠. 이게 참 글로벌 게임 산업의 원동력 역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주도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배그, 스타크래프트, 전통적인 게임 산업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 리그는 전부 다 석권을 했었어요. 그것만 봐도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게임 잘해요. 관심도 자체도 많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더 월드 라지스트 게임 마켓 보시면은 유럽, 아시아, 퍼시픽, 우리나라가 정말 이 아시아 권역이 압도적으로 차지합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바라보는 거는, 물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갈라도 있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일단은 전면적으로 사행성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일단은 금지를 처음에 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몫이거든요. 나머지 수익은 처음에 그렇게 시장성이 불분명한 분야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그 분야가 OK 사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평생 금지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초창기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산업군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정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나머지 수익은 그걸 배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 노력을 한 사람만이 끝에 달달한 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분야에서 꿀을 맛보겠다는 건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달달한 꿀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뎁 라더는 아시아 지역이 블록체인 게임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아시아 게임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0대 게임 회사 62개 회사의 본고장입니다. 62개랍니다. 62개. 참 대단합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했으며 게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통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뎁 라더가 보도했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언제든지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파일을 뺏어갈까봐 항상 그게 무섭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새로운 그런 부분을요. 한편 일본과 한국의 게임 회사는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니의 최근 NFT 관련 특허와 게임 회사 세가의 곧 출시될 블록체인 게임 발표를 지적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네요. 소니가 세가 옛날에 그 소니 게임이죠. 거기서 블록체인 게임 발표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보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20에서 70대 일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았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웹3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더더욱 커짐에 따라서 게임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가 생기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잇감이에요. 정말로. 과거에는 이런 게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1980년대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 개인 PC가 이렇게 도입된 시점이 거의 한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 시점만 하더라도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뭔가 지금 기성세대들 그래요. 게임? 야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그래요. 기성세대들이 게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린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 어렸던 게임을 어렸을 때 하고 자란 세대가 지금 컸는데 지금도 어떤 핀테크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 가보면 다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회식하면은 저녁 간단하게 맛있는 거 하나 먹고 PC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 같이 게임해요. 그게 지금 요즘 세대의 문화입니다. 이 게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라봤었을 때 아직도 기성세대들, 컴퓨터를 빠르게 접하지 못한 세대들, 그 세대들이 봤을 때 웹3라든가 게임 산업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MZ세대, 그리고 저희보다 더 뭐 코로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잘하게 되면 게임은 그냥 인생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Impression of Blockchain Game among users who are aware of the game. 자, 이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 제가 영어를 대략적으로만 해석을 할 줄 알지 뭐 근데 흥미롭게 생각한다가 56.8%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절반을 넘어가죠. 지금 시점에서도 이 정도의 비중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비중일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비중이 좀 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뭐랄까요? 그 웹3 그리고 게임파이 시장에서 지금 비중으로 봤었을 때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요.
전 세계적 규모의 웹3 산업도 다뤄졌는데 이 보고서는 시각적 품질과 게임 경험이 엔트리 가격, 활성 사용자 수와 같은 다른 측면보다 새로운 게임을 평가할 때 게이머에게 약간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게이머가 새 게임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한 지표입니다 라고 합니다. 에어드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네요. 뭐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 처음 들어갈 때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주당, 월간, 활성도 뭐 그런 것도 중요시 여기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이게 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글쎄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게이머가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에어드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어드롭은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게이머는 여전히 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에어드롭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에어드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시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돈 그 자체를 유저들에게 뿌리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돈이 일부 있어야 아무래도 유저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게임파의 이 생태계 자체가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게임파이라는 게 분명히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 토큰을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 되면은 무조건 팔고, 이렇게 되면 생태계 유지가 자체가 안 돼요. 사실 그거를 이겨내는 게 어떤 이 혁신적인 산업군의 목표와 그리고 해나가야 할 어떤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룰 수 있을지, 그것도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이 제가 투자하는 이 산업군 갈라를 포함해서 GBX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과연 이 산업이 성공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조금 슬프긴 하지만 꿋꿋하게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夸夸였습니다.